스트리고이라고 불렸던 이 괴물은 어떻게 뱀파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일까? 바로 세르비아의 동부 마을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인데 빼따르 블레고이비치와 관련된 사건이죠. 빼따르 블레고이비치는 마을의 평범한 농민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망한 뒤에 이상한 일이 연달아서 시작되는 겁니다. 빼따르가 죽고 나서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마을 주민 9명이 연속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지? 사망자들이요,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죽은 빼따르가 밤마다 나타나서 자신들의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명이 죽기 전에 빼따르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부인. 예, 바로 아내입니다. 늦은 밤 잠이 든 아내는 갑자기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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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깨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문을 여는 순간 아내의 온몸은 굳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문을 두드린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던 자야. 자야. 나야. 바로 남편 빼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빼따르가 아내를 찾아와서 이걸 달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피를 달라고 합니다. 오답. 정답. 네, 지현 밥 씨. 달라고 합니다. 밥. 비슷했는데 밥을 뭔가 좀- 달라고 하는데 배고파. 아닙니다. 오답. 정답. 네, 피랑 비슷한 레드 와인. 아닙니다. 오답. 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흔히 지니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옷을 달라고 하겠죠. 정말 안타깝게 오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에? 정답. 네, 신발? 신발 정답입니다. 예. 왜지? 신발을 달라. 자, 그렇다면 빼따르는 왜 신발을 달라고 했을까? 걸어 다니려고? 슬라브 민속에서는요, 장례 시에 고인이 평소 아끼던 물건, 또 저승길에 필요한 물품, 신발이나 돈, 이걸 함께 묻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이걸 가지러 다시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아온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아, 저승길 가는데 필요한가 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죽은 배우자가 신발 달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줘야죠. 죽어도 사랑을 당연히 선택을 줘야죠. 그러면 아니 난 못 죽겠는데 하고 안 줘요? 자, 저는 좀 버틸 것 같은데, 자, 빼따르의 아내는 극심한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죽이는 싫었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다른 말로 피신해 버려요. 그러자 미스터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빼따르 아내가 마을을 떠난 직후로 8일 동안 빼따르가 주민 9명을 찾아와서 목을 졸랐고 이들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빼따르가 찾은 사람이 가족 중에서 아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에 또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자식, 아들. 바로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 거부했던 거죠. 그러자 이 빼따르가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목을 조르고 물어뜯고 해서 피를 흡입을 하면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마을 사람들 공포심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이거 대처를 어떻게 했죠? 예, 결국 마을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역시 또 파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무덤을 열었어요. 빼따르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또 이제 생기가 넘치죠. 멀쩡히 살아있어요. 당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체를 파헤쳐 조사한 결과 몸은 부패하지 않았고 피가 입과 코에서 흘러나왔으며 손발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란 것처럼 보였다. 이에 따라 시체의 심장에 말뚝을 박자
신선한 피가 흘러나왔고 이후 시신을 불태웠다. 이건 사람들이 보고 직접 증언을 한 것을 신문 기자가 기사로 실은 겁니다.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 여기 열흘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예. 네. 이건 그럴 수 있잖아. 자, 마을 사람들이 이 시신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스부르 제국의 행정관을 불러들입니다. 그 지역의 신부도 불러서 조사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고서가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불태운다고요? 손톱. 기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 뱀피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이건 세르비아를 포함해서 슬라브 민속에서 쓰이던 말로 뱀피르란 말은 죽은 뒤 돌아와 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차용돼서 그 문서에 들어갔던 것이죠. 학자들이 이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라틴어를 거쳐서 프랑스를 거치게 되면서 정착한 단어가 바로 뱀피르가 뱀파이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뱀파이어는 동유럽의 단순한 일부 지역의 민속을 넘어서 소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의 개념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파이어는 서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이 동유럽 발칸반도에서 있었던가는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름부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뭐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드라큘라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바로 드라큘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드라큘라라는 새로운 뱀파이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97년 영국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브램 스토커입니다. 이 브램 스토커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 아일랜드에 퍼져 있었던 콜레라, 여러 전염병으로 인한 대량 사망, 그리고 생매장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당시 전염병이 많았던 이 유럽 사회 전반에 콜레라라든지 결핵 같은 전염병들이 끊이지 않았었고 사람들의 피가 빠지듯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은 아주 일상적인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스토커는 바로 이 공포가 소설 속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커는 이런 괴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수많은 뱀파이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하나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큘라는 기존의 뱀파이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딱 복장이 백장 느낌이에요. 드라큘라 백작. 백작이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 또 새하얀 피부, 또 뱀파이어 상징이 이 송곳니, 뾰족한 손톱도 이때 스토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기족적인 외모로 그려졌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의 마음을 홀리기에도 충분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와. 자, 이뿐 아니라 뱀파이어 능력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합니다. 낮에는 힘이 약해져서 자신의 고향에서 가져온 흙 속에 있는 그 간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지만 해가 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드라큘라는 박쥐나 늑대로 변신하면서 심지어 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데 특히 여성에게 정신적 연결까지 만들 정도다라고 여기 소설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십자가, 성수, 성체 같은 기독교 성물들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흡혈과 정신 지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스토커는 이런 뱀파이어의 이러한 무슨 능력이라든지 이런 약점들 설정들을 왜 해놓은 거예요? 당시 시대 분위기 그리고
슬라브식 민속 전통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강과 고향의 흙을 설정한 것은 동유럽 슬라브 민족들 사이에 구전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동유럽 민담에서는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대지로 돌아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죠. 반면에 저주받은 존재는 땅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무덤 밖으로 튕겨 나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뱀파이어는 땅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았던 고향의 흙을 넣어서 계속 힘을 유지하거나 잠들 수 있다라는 설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늘도 비슷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매년 11월 말이 되면 스트리고이가 활동한다고 믿었었는데 그날이 되면 문과 창문에 마늘을 이렇게 달아놓거나 바릅니다. 마늘은 독한 냄새, 약효 때문에 오래전부터 생명력과 정화의 상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과 부패의 존재인 뱀파이어에게는 생명의 상징인 마늘이 견딜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곽재식 박사님, 근데 뱀파이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특이한 병이 있다면서요? 예, 포르피린증이라고 부르는 병인데요. 어? 포르피린증을 앓고 있는 형제의 모습이에요. 좀 아파 보여요, 좀. 그렇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좀 유전 질환의 일종입니다. 비교적 희귀한 병이고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손상이 되거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나거나 이런 게 많이 돼요. 괜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밤에 주로 많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는 왜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니지? 뭐 사연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또 하나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잇몸이 좀 수축하면서 치아가 좀 길어 보인다거나 날카로워 보인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소화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안 되는 이런 증상도 좀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늘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면 좀 부대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늘 같은 거를 좀 안 먹으려고 하는 성향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애초에 그러면 이런 증상의 환자들을 모티브로 삼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럼 뭐 가능성 있겠죠. 아, 햇빛을 무서워하고 마늘을 두려워 안 먹고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킨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저런 흡혈귀 이야기에 스며들기도 하고 브람 스토커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